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버튼을 만지작대고 북한이 미국을 견제해 미사일을 쏴대며 도발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한국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 같은 결심을 한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NPT에 가입되어 있어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에 완전히 철수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는 최근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과 비슷하게 날벼락 같은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한국은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무기개발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없이 우릴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죠. 한편 ADD에서는 무기 국산화 사업인 번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 이내에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 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동향을 파악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은 핵 개발을 중단했는데요. 그러나 이후로도 북한의 도발은 해를 거듭하며 그 수위를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러 사태가 우크라이나군으로 전세가 기울면서 러시아도 핵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핵 어뢰를 장착한 러시아의 스텔스 잠수함 벨고로드가 7월까지 러시아 백해 기지에 정박해 있다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4일 미국 폭스뉴스,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벨고로드의 핵 어뢰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해안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위력을 가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향해 핵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벨고로드의 위력은 현존 최강 잠수함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992년 건조를 시작해 2018년 완성 및 테스트를 마쳤으며 길이 184m로 미국 최강 잠수함인 오하이오급보다 13m 더 길고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절반을 넘고 최대 121간 연속으로 심해 작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벨고로드는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100메가톤급 전략 핵 어뢰를 최대 6에서 8기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트는 3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 거대한 핵 어뢰는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가 패배할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벨고로드를 사용한 핵 공격으로 핵잠수함의 특성상 장기간 해저에 은신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가 피해를 입더라도 바닷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해양 전력 전문지인 네이블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위성사진을 통해 벨고로드가 북극해에서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포세이돈의 시험 발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은 일상적인 임무이기도 하며 군사 전력 시위로 정치적일 수도 있기에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은 잠수함이 바다에 있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벨고로드를 이용한 핵무기 공격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2027년은 돼야 포세이돈이 완성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만약 러시아가 아직 확신이 없는 벨고로드와 포세이돈의 성능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이를 사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게돈 위험이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상원선거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 때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우리는 아마게돈의 전망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고 아마게돈으로 끝맺지 않을 능력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표적인 핵무기 보유국이죠. 미국 당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4배 늘려 1000기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중국이 대만과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관한 군사와 안보 전개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핵탄두 700기를 보유할 수 있고 2023년까지는 적어도 1000기를 보유할지 모른다고 평가했으며 지상과 바다, 공중에서 핵탄두 운반 플랫폼을 확대하고 이런 핵전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군에 지시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내용을 보아 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도 질세라 미사일 도발을 넘어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여전히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정원에서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KN-23, KN-24 같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장착할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핵을 완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가지고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져 한국의 안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가운데 정작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같은 경고에 겁을 먹고 제7차 핵실험을 포기할 리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뉴욕에서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서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핵무기 불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중국의 군사훈련 당시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져 일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로버트 워드 선임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패권 행보로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핵을 독자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핵 보유국의 시작이 그렇듯 자신들을 지킬 탈출구가 핵무기를 갖추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판단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준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간 동아시아에서 한국만 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에 한국의 전문가들도 핵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가장 낮은 결과도 55%로 과반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어떠한 제재도 채택되지 못했으며 앞으로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먼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생존과 안보를 위해 NPT에서 탈퇴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센터장은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핵물질 보유에서 열세를 띠는 북한은 물론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마저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향후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매체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 행동의 자유가 커졌다고 인식할 위험도 증가한다며 이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고 독립적인 핵전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NPT 가입 당시부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지금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 관련 기술 또한 궤도에 올라와 있죠.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만약 북한이 6개월 이내에
남북한과 미중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식 NCND 핵무장 전략처럼 조건부 핵무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의 시발점이 될 러시아와 북한은 당장의 관련 행보를 멈추고 협상에 응해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